안녕하세요, 테크노트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일 앱, 단축어 앱, 게러지밴드 앱, 유튜브 앱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찾기 어렵다면 화면의 중앙을 쓸어 내려서 검색창을 연 다음에 앱을 찾을 수 있고, 앱을 삭제했다면 앱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한 다음에 설치합니다. 음원을 저장할 장소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파일 앱을 열고 둘러보기 페이지로 나간 다음에 나의 아이폰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음원으로 변경하고 탭에서 들어간 다음에 음원 폴더 안에 원본과 편집본 두 개의 폴더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아이폰으로 음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웹에서 음원을 검색하고 제공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아이폰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하고 녹화해서 음원을 추출할 수 있으며, PC나 다른 기기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원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재배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웹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도 많은 음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 앱을 열고 검색창을 연 다음에 아이유 벨소리로 검색합니다. 여러가지 벨소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네요. 플레이에서 벨소리를 확인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공공디자인님이 제작해서 공유해주신 아이유님의 셀러브리티 벨소리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영상을 실행하고 더보기란을 열면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링크를 탭하고 실행할 앱을 선택하면 다운로드 아이콘이 확인됩니다. 탭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하고 공유 버튼을 탭한 다음에 파일의 저장을 선택하고 앞에서 만들었던 음원 폴더 안에 원본 폴더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앱의 원본 폴더 안에 음원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음원 파일의 이름은 아이유 셀러브리티 원본으로 변경합니다. 아는 형님에서 윈터님이 개인기로 보여주셨던 메시지 수신음도 아이폰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다시 유튜브 앱의 검색창을 열고 윈터 메시지 왔어요로 검색하면 그 부분만 짧게 발췌된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원 다운로드 링크는 따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녹화하고 음원만 추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어 센터를 열고 화면 녹화 아이콘을 탭해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유튜브 앱으로 돌아간 다음에 영상을 실행해서 녹화하고 필요한 부분의 녹화가 끝나면 다시 제어 센터를 열고 화면 녹화 아이콘을 탭해서 녹화를 마칩니다. 이제 녹화된 동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하는 단축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단축어 앱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앱의 기본 기능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에 이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축어 앱을 열고 플러스 버튼을 탭해서 단축어 만들기를 시작하면 동작 편집 페이지가 팝업됩니다. 대표 아이콘을 탭해서 색상과 아이콘을 변경하고 단축어의 이름은 음원 추출로 저장합니다. 사진 앱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공유 기능을 통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세부사항 아이콘을 탭하고 공유 시트에서 보기를 활성화하면 동작 편집 페이지 상단에 공유 시트에서 입력받기 동작이 추가됩니다. 모두 입력 버튼을 탭해서 콘텐츠 유형 팝업 창을 띄운 다음에 모든 항목을 지우고 미디어만 선택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동작 검색창을 열고 미디어 페이지로 들어가면 미디어 인코딩 동작이 확인되는데요. 탭에서 동작을 추가하면 단축어 입력이 자동으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화살표 아이콘을 탭해서 세부 옵션을 연 다음에 오디오만 항목을 활성화해서 오디오만 인코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동작 검색창을 열고 문서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파일 저장 공간 섹션에
파일 저장 동작이 확인됩니다. 탭해서 동작을 추가하면 인코딩된 미디어가 자동으로 입력으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옵션을 연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지 묻기 항목을 비활성화하면 저장될 경로가 단축어 앱으로 지정됩니다. 저장될 경로 버튼을 탭해서 팝업을 띄우고 대치를 선택하면 파일 앱의 파일 트리 구조가 확인되는데요. 앞에서 만들었던 나의 아이폰의 음원 폴더 안에 원본 폴더로 저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앱에서 음원 저장이 끝나면 최근 항목 앨범이 표시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동작 검색 창을 열고 앱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사진 앱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최근 항목 앨범 보기 동작이 확인됩니다. 탭해서 동작을 추가하면 단축어 편집을 마쳤습니다. 사진 앱을 실행한 다음에 앨범을 선택하고 최근 항목으로 들어가면 제일 하단에 앞에서 녹화한 윈터님의 동영상이 확인됩니다. 길게 눌러서 팝업 메뉴를 띄운 다음에 공유 버튼을 탭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만든 음원 추출 단축어가 확인되네요. 탭해서 실행하면 파일 앱에 접근을 허용할 건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항상 허용을 탭해서 허용합니다. 음원이 인코딩되고 파일 앱의 원본 폴더에 음원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윈터 메시지 원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PC에 있는 음원 파일을 아이폰으로 가지고 오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가져올 수 있고, 그 방법은 저희 채널의 이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게러지밴드 앱에서 가져온 음원을 편집하고 벨소리 또는 음악 파일로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앱을 사용하고 프로젝트를 저장한 적이 있다면 게러지밴드 앱을 열었을 때 최근 항목이 표시되거나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iOS 게러지밴드 폴더 화면이 표시됩니다. 파일 앱에서 둘러보기 페이지로 돌아나간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iOS 게러지밴드 폴더가 확인되는데요. 게러지밴드 앱에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를 사용한다면 이 폴더가 게러지밴드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기본 폴더입니다. 노래 생성 버튼을 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에 저장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열 수 있는데, 만약에 노래 생성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 하단에 둘러보기가 아니라 최근 항목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생성 버튼을 탭하면 여러가지 악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게러지밴드 앱을 처음 실행해서 이미 저장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다면 이 화면이 처음에 표시됩니다. 다른 악기를 선택해도 되지만 기본 키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악기로 연주해서 녹음하려는 게 아니니까 화면 좌측 상단에 트랙 버튼을 탭해서 트랙 뷰로 전환하고 오른쪽 루프 버튼을 탭하면 음원 선택 창이 팝업됩니다. 중앙 상단에 파일을 탭하고 파일 앱에서 항목 탐색을 탭한 다음에 둘러보기를 선택합니다. 둘러보기 페이지로 나간 다음에 나의 아이폰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저장했던 원본 폴더의 IU 셀러브리티 원본 음원을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파일이 게러지밴드 앱에 추가되고 파일을 길게 눌러서 팝업된 다음에 드래그하면 트랙 뷰로 돌아와지고 녹음 트랙의 시작점에 음원 클립의 시작점을 맞춰서 위치시킵니다. 음원을 재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메트로놈은 끄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탭해서 음원을 재생할 수 있고, 기본 프로젝트가 8마디의 길이로 지정되어 있는데 음원의 길이가 8마디보다 길기 때문에 전체 타임라인을 벗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탭해서 타임라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8마디를 탭해서 여유롭게 14마디로 변경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의 길이는 조절되었는데 처음에 설정되었던 8마디가 끝나고 9마디가 시작되는 부분에 음원이 끊겨 있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음원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탭해서 팝업 메뉴를 띄운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루프를 비활성화하면 9마디부터 반복되던 부분이 삭제됩니다. 다시 음원을 선택하고 오른쪽 조절바를 드래그해서 8마디로 끊겼던 음원의 뒷부분을 늘립니다. 벨소리는 최대 11마디까지 저장될 수 있는데 10마디가 조금 안되는 길이니까 문제가 없고 00 디자인님이 용도에 딱 맞게 제작해주신 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음원 편집을 마쳤습니다. 탐색 버튼을 탭한 다음에 나의 노래를 탭하면 편집된 게러지밴드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는데요. 파일의 이름을 IU 셀러브리티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을 길게 눌러서 팝업 메뉴를 띄우고 공유 버튼을 탭한 다음에 벨소리를 선택하고 보내기를 탭하면 편집된 음원이 벨소리로 저장됩니다. 이제 설정 앱을 열고 사운드 및 햅틱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벨소리 페이지로 들어가면 지금 저장된 벨소리가 확인되네요. 벨소리를 변경하면 이제부터는 전화가 올 때마다 아이유님의 노래를 벨소리로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편집된 음원을 벨소리로만 사용하지 않고 음악 파일로 따로 저장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파일을 길게 눌러서 팝업 메뉴를 띄운 다음에 공유 버튼을 탭하고 노래를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음질을 선택한 후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연주된 악기 트랙이 있어야지만 노래로 저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실제 음원에는 영향이 없는 무음의 악기 트랙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다시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악기 트랙을 선택하고 악기 버튼을 탭해서 악기 연주 뷰로 전환합니다. 완전히 무음으로 녹음하면 녹음 클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음만 녹음해서 녹음 클립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녹음 버튼을 탭해서 녹음을 시작하고 건반을 한번 탭한 다음에 녹음을 중지합니다. 다시 트랙 버튼을 탭해서 트랙 뷰로 전환하면 지금 녹음된 녹음 클립이 악기 트랙에서 확인되네요. 녹음된 하나의 음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음원을 선택하고 조절바를 드래그해서 뒷부분을 늘리고 앞부분을 줄여서 녹음된 하나의 음을 삭제하겠습니다. 악기 트랙이 프로젝트에 추가되었지만 무음 클립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네요. 탐색 버튼을 탭한 다음에 나의 노래를 탭해서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파일을 길게 눌러서 팝업 메뉴를 띄운 다음에 공유 버튼을 탭하고 노래를 선택하면 문제없이 음질을 선택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질을 선택한 다음에 공유 버튼을 탭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파일의 저장 메뉴가 나오지 않아서 파일 앱으로 음악 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정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게러지밴드 프로젝트를 저장했을 때는 공유 옵션에서 파일의 저장 메뉴가 나오지 않는데요. 단축어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축어 앱을 열고 새로운 단축어 만들기를 시작한 다음에 이름은 음원 저장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아이콘을 탭하고 공유 시트에서 보기 항목을 활성화합니다. 모두 입력 버튼을 탭한 다음에 모든 항목을 지우고 미디어만 활성화하겠습니다. 동작 검색 페이지를 연 다음에 문서 페이지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파일 저장 동작이 확인되고 탭해서 동작을 추가합니다. 세부 옵션을 열고 어디에 저장할지 묻기 항목을 비활성화한 다음에 저장 경로 버튼을 탭해서 팝업 메뉴를 띄우고 대치를 선택한 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나의 아이폰의 음원 폴더 안에 편집본 폴더로 경로를 선택합니다. 단축어 편집을 마쳤고요. 다시 게러지밴드 앱으로 돌아가서 파일을 길게 누르고 팝업 메뉴를 띄운 다음에 공유 버튼을 탭하고 노래를 선택합니다. 음질을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탭하면 하단에 지금 만든 음원 저장 단축어가 확인되네요. 탭해서 저장하면 파일 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건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항상 허용을 탭하면 노래가 편집본 폴더에 저장됩니다. 파일 앱에서 편집본 폴더를 찾아 들어가면 지금 저장된 음원 파일이 확인되니까 벨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모두 알아보았는데 지금처럼 용도에 맞게 깔끔하게 제작된 음원이 아니라 동영상의 음원을 녹화했을 때는 게러지밴드 앱에서 음원 편집 기능을 더 다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탭하거나 둘러보기 메뉴를 탭하고 노래 생성 버튼을 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악기는 키보드로 선택하겠습니다. 트랙 버튼을 탭해서 트랙 뷰로 전환하고
루프 버튼을 탭하고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 앱에서 항목 탐색 버튼을 탭해서 앞에서 저장한 윈터 메시지 원본 파일을 선택하고 게러지 밴드 앱에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된 파일을 길게 누르고 드래그해서 트랙뷰의 녹음 트랙에 위치시킵니다. 기본 8마디보다 음원의 길이가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의 플러스 아이콘을 탭하고 여유있게 15마디로 변경하겠습니다. 음원 클립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탭해서 팝업 메뉴를 띄운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루프 항목을 비활성화하면 반복되던 부분이 삭제되었네요. 음원 재생에 방해되지 않도록 메트로놈은 끄겠습니다. 음원의 파형을 보니까 앞부분에 무음 구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음원 클립을 선택하고 왼쪽 조절바를 드래그해서 무음 구간을 삭제한 다음에 음원 클립을 드래그해서 시작점을 타임라인에 처음으로 맞추고 오른쪽 조절바를 드래그해서 뒤를 늘리겠습니다. 음원의 파형의 높이가 작은 것으로 보아 소리가 작게 녹음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왼쪽의 트랙 선택창에 빈 공간을 오른쪽으로 밀면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재생하고 볼륨을 확인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키워도 원하는 만큼 볼륨이 키워지지 않네요. 그런 경우라면 트랙 제어기 버튼을 탭하고 컴프레서를 조절해서 볼륨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구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더 정확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대합니다. 타임라인의 조절자를 드래그하고 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하고 원하는 시작점의 조절자를 위치시킨 다음에 음원 클립을 탭해서 팝업 메뉴를 띄우고 분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음원 클립에 가위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콘을 좌우로 움직여서 다시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위치가 정해졌다면 아이콘을 밑으로 당겨서 음원 클립을 자릅니다. 두 개의 음원 클립으로 분할되었는데요. 불필요한 앞쪽 음원 클립은 삭제하겠습니다. 조절자를 드래그해서 끝점에 위치시킨 다음에 음원 클립을 분할하고 불필요한 뒤쪽 음원 클립도 삭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타임라인을 다시 축소하고 편집된 음원 클립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의 시작점에 맞춥니다. 음원이 앞뒤로 여백이 너무 없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약간의 무음 구간을 추가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악기로 녹음해서 무음 클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악기 트랙을 선택하고 악기 버튼을 탭해서 악기 연주 뷰로 전환합니다. 녹음을 시작하고 건반을 한번 탭한 다음에 녹음을 중지합니다. 다시 트랙 버튼을 탭하고 트랙 뷰로 전환하면 녹색의 녹음 클립이 확인되는데요. 녹음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좌우 조절바를 이용해서 녹음된 하나의 음을 삭제하고 앞뒤로 적당히 무음 구간을 조절합니다. 음원 편집을 마쳤고요. 탐색 버튼을 탭한 다음에 나의 노래를 탭해서 편집된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파일의 이름은 윈터 메시지로 변경하겠습니다. 파일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벨소리로 저장하고 필요하다면 노래로 저장해서 편집된 음원 파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앱의 편집본 폴더에 편집된 음원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설정 앱을 열고 사운드 및 햅틱 페이지에서 메시지 수신음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벨소리도 메시지 수신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든 벨소리를 선택하면 메시지가 올 때마다 윈터님의 목소리로 메시지 알림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만들어진 벨소리는 시계 앱의 알람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계 앱을 열고 설정된 알람을 탭해서 들어간 다음에 사운드를 탭하면 만들어진 벨소리가 확인되고 선택하면 정해진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유님의 음악으로 알람이 울리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개성있는 벨소리로 즐거운 아이폰 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